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3월 4일부터 3월 5일 동안 청약을 받는 네오 이뮨텍 공모주 청약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네오 이뮨텍 청약을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한 주가 아니라 1DR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네오 이뮨텍이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오 이뮨텍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보통 신규 공모주의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공모 개요의 증권의 종류에 보통주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번 네오 이뮨텍 투자 설명서에는 증권의 종류에 증권, 예탁증권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밑에 내려보면 수량에도 DR이란 용어가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미투젠 청약하거나 올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청약하신 분들은 DR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DR이란 디포지터리 리시트의 약자로 주식 예탁 증서를 뜻합니다. 외국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국내에 들어올 때 사용되는 건데요. 네오 이뮨텍의 미국 주식을 한국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예탁한 다음에 원 주식에 대한 증서를 투자 설명서에는 주식 그리고 예탁증권의 차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의결권을 포함한 여러가지 주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DR인데 공모주 투자자로서는 공모 주식을 받아서 상장일날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DR이 보통주에 대비해서 크게 제약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과 예탁증권의 차이, 즉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오 이뮨텍의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오 이뮨텍은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7,500원으로 최종 공모가가 확정되었는데요. 공모가 7,500원은 시가총액 7,600억 원의 가치이며 회사가 미래에 추정한 순이익인 20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는 6배, 2023년 예상순이익으로는 42배에 해당합니다. 네오 이뮨텍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매우 좋았는데요. 경쟁률 1370대 1을 기록했고 특히 기관들이 수요 예측 당시에 제시한 가격을 보면 6,400원까지가 공모가 밴드였는데요. 이를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98%에 이르렀고 실제로 공모가로 산정된 7,500원보다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90%에 이르렀습니다. 가격 제시뿐만 아니라 의무 보유 확약도 무려 25%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들 기관 중에 실제로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네오 이뮨텍의 가치는 결국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 NTi7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의학 비전공자가 이러한 항암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를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본 것 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기술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수준을 바탕으로 수박 겉핥기 수준이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야너주 구독자분들이 네오 이뮨텍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 설명에 쓰인 모든 자료는 회사의 IR 자료 기준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T세포의 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T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요. 이 T세포를 만드는 우리 몸의 유일한 물질이 인터루킨 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루킨 7은 제조 및 생산에서도 문제가 있고 반감기가 짧아서 한계가 명확한데요. 이러한 중요한 인터루킨 7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회사가 가진 NTi7이라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생산 수율이 무려 126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NTi7이 얼마나 좋은 기술이냐면 전 세계 유일의 T세포 증폭제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 머크, BMS 등에서 면역 항암 분야에 있어서 각 세계 회사와 공동으로 임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약 850억 원어치의 약도 무상으로 주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T세포 관련된 면역 항암제 시장은 2019년 25조 원에서 10년 동안 2028년까지 6배 커진 1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회사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커진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회사가 가진 NTi7이란 기술이 T세포를 증폭시키는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이다가 회사가 밝히는 청사진입니다. 저도 회사의 IR 자료를 읽고 나서 아니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상장을 한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청약을 하시기 전에는 꼭 투자 설명서의 핵심 투자 위험은 제목만이라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오 이뮨텍의 투자 설명서를 오픈하시면 바로 왼쪽에 요약 정보 칸이 있는데요. 이 요약 정보를 클릭하시면 핵심 투자 위험을 제목만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주 보는 정보가 바로 투자 위험 요소와 그 다음에 있는 인수인의 의견인데요. 이 투자 위험 요소 중에서도 바로 유통 물량을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유통 물량은 상장일 날 얼마나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 측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모주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참고로 네오 이뮨텍의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기 전에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이 늘어난다면 이 수치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해서 네오 이뮨텍 청약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저는 네오 이뮨텍에 최대한 청약을 할 예정인데요. 네오 이뮨텍은 하나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청약 마지막 날인 3월 5일 오후 2시에 두 증권사의 경쟁률을 보고서 낮은 증권사 쪽으로 최대한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여러 주관사의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으니 만약 3월 5일 날 오후 2시에 내가 하나금융투자를 선택했다면 미래에셋대우로 균등 배정을 신청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미래에셋대우를 선택했다면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배정을 노리는 최소 청약을 신청해야겠죠. 끝으로 재미로 보는 제 뇌피셜 네오 이뮨텍의 예상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네오 이뮨텍의 공모가 시가총액은 7,600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은 280억 원인데요. 저는 청약 증거금이 약 15조 원 정도 몰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비례 공모 금액은 98억 원, 전체 공모 금액은 약 190억 원이며 미래에셋대우는 비례 공모 금액 42억 원, 전체 공모 금액으로는 84억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 5조 원, 미래에셋대우에 10조 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식 경쟁률은 500대 1, 2300대 1, 실질적인 비례 경쟁률은 1000대 1과 4000대 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등 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예상 신청 건수는 하나금융투자가 7만 건, 미래에셋대우가 10만 건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랬을 때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하나금융투자가 18주, 미래에셋대우가 6주라서 균등 배정만 노린다면 하나금융투자에는 약 40주, 미래에셋대우에는 20주를 청약해야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늘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특히 영상에서 언급한 예상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네오 이뮨텍의 청약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상반기 IPO 대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받는데요. 주말에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 해당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야너주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